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오고 이게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긴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GPT가 세상을 바꿔놨듯이 저희 이쪽 보건의료 쪽도 많은 발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도 경희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너무 막 그냥 뿌듯하고 그 고향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로벌 감염병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요즘에 큰 이슈죠.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지만 작년 여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열대야가 작년이 그 이전에 비해서 한 3.7배 수준으로 높았다. 밤에도 이렇게 더웠잖아요. 이게 변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는 체감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또 가뭄과 산불도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LA 산불 같은 경우도 꺼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게 뭐 남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감염병 쪽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매개체 감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이 댕기열 얘도 이거를 전파할 수 있는 모기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곤충들은 금방 또 그 생태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언제 그게 가능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일예로 SFTS 같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는 뭐 중국, 한국, 일본 쪽에서만 주로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보건부에 계신 분들도 요즘에 이거 우리도 이제 모니터링 시작했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감염병도 기후변화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전 세계 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몇 개를 뽑아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일본, 예, 우리 많이 다니는 데죠.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태국, 그리고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다니는지를 한번 몇 년간에 걸쳐서 봤는데 역시 코로나가 시작할 때 뚝 떨어진 거 락다운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2022년 9월에 이미 이게 다시 또 정상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작년 1월에 이미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딱 뭐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류하는 빈도를 가지고서 다시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런 우리와 주로 교역을 많이 하는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인접해 있다고 봐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는 주로 이런 것들을 해서 과기부 쪽에서도 이제 감염병 대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융합연구단 같은 것에 참여를 했었고, 또 질병청이랑 여러 부처가 또 범부처 사업하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일기이기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받았던 미션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질병이 앞으로 유행할지를 맞춰보래요. 야, 이걸 어떻게 맞추나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했고, 또 변이가 막 이렇게 왔을 때 이거가 어떻게 될지를 좀 맞춰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감시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감시되면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거는 보니까 집계가 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 한 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막 반년 정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뉴스 데이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스는 실시간성이 있잖아요. 프로메드 메일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시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언제 어떤 질병인지가 이렇게 팝업으로 뜹니다. 저희는 또 갖고 있는 재주가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실시간으로 막 가지고 와서 저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질병이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3개월 이후에 들어올 만한 것들을 너희가 이전에 지금까지의 질병들이 여러 나라에서 쑥덕거리는 뉴스를 듣고 한번 예측해봐. 이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고요. 병원체 변이 같은 거 코로나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시퀀스가 없어서 문제였고
1년이 지나서는 쏟아져 나와서 문제였죠. 너무 많은 이 하루치도 받을 수가 없는 기세이드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또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저러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모델들, 인공지능의 특징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교과서가 엉터리면 엉터리가 나와요. 엉터리 모델이 나오고, 교과서가 잘 돼 있으면 좋은 모델이 나오고, 데이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게 태국인데요. 태국의 질병이라고 했을 때에도 태국 통으로 해서 태국 통 전체를 해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먼슬리 최대. 근데 우리 모델은 지금 뭐 1주, 2주 상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통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개도국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이게 77개 프로빈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는 데가 뭐 북쪽, 남쪽 뭐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태국 보건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모델을 만들어 봤더니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도국과 왜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개도국의 상황을 제대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개도국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기매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소위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가가지고 많이 걸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예측 모델을 만들 때 2단계로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생적으로는 뭐 댕기열 같은 게 이제 풍토병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남미나 동남아에서 자체적인 모기매개의 요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값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이들 간의 교역하는 데이터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묻혀올지를 보는 2단계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태국에 있는 이제 태국 보건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있는 77개 주의 위클리 정보를 좀 저희한테 API로 쏴주고요.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데이터를 안 주려고 했는데 2가지 딜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만드는 예측값은 너희가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 나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많이 나오는데 인력 교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로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태국에 있는 저희 콜릭하고 같이 만든 건데, 어떤 프로빈스별로 주별로 이제 댕기열이나 몇몇 타겟 질병들에 대한 감시 데이터를 보건부에서 받아가지고 그쪽 보건부에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로도 만들고 또 가시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확해? 저는 그래요. 없는 것보다 나아. 없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이쪽,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도 잘하는 그룹이랑 일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퀄리티가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더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만든 거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 파이로제틱 트리 만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어디서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 좀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군집화랑 차원 축소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전 세계, 이건 코로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2D 플랫에다가 플로팅을 해가지고 나누면은 요게 이제 변이 그룹별로 뭐 오미크론, 뭐 알파, 델타 이렇게 쫙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을 때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플로팅하면 이게 영국에서 발생한 뭐랑 비슷한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뭐랑 비슷한지를 직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트리를 만들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예, 이제 내년이 되면은 국가 6호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거죠. 요거를 안에서 이걸 직접 돌리긴 힘드니까 안에서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뉴스 기반이나 아니면 요런
이런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이제 그 테스터가 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내 환자가 어디에 속한지를 볼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바로 저희 김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저소 개발도상국, 개도국하고 왜 협력을 해야 될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예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얘기를 해보면 검체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검체가 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쪽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퀀싱이나 예를 들면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걸 디지털화 할 수 있다면, 현지에서. 그 디지털 데이터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장벽이 높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인력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그래서 어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중국을 바라볼 수 없는 거고 일본 뭐 보셔도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K 방역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도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을까. GPT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개도국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어떤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나중에 뭐가 일이 터졌을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태국하고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줌 미팅 하고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팀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와가지고 슈퍼컴도 공부하고 또 우리 뭐 세미나도 하고 이건 인도네시아 우리가 갔던 거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IT 쪽에서 협력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과 또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